경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에서 가장 진보적인 단체라고 자부하는 경산 시민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데가 있지요. 예를 들면 자기가 몰고 있는 자동차가 탈이 났다든지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카센터나 정비공장 가는 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또 고친다고 한들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갔다 오면 뭔가 찝찝하면서 씁쓸하지요.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가는 일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외적으로 군인을 직업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하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국방의 의무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나 또는 술을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이 술자리에 같이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봤자 계속 같은 얘기, 옛날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하고 또 스스로 싸우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요. 그래서 제 집사람은 늘 저한테 충고하는 게 회의 끝나고 뒤풀이를 꼭 술 마시면서 하느냐,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저한테 술집 대신에 찻집에 가기를 권합니다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는 일 같아요. 어쨌거나 사람들마다 개인들마다 가기 싫은 장소들이 쭉 있게 마련인데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장소가 있지요. 예, 바로 병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병원 신세 안 지는 사람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병 없이 오래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죽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사람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크든 작든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병원 중에도 가장 싫어하는 병원이 뭘까요? 제가 설문조사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지만은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바로 치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직업이 치과였습니다. 경산에서 지금 치과의원을 개업한 지 원래 31년째인데요.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치과 의사로 생활하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대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불만 중에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많은 불만을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해를 돕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병원에 오면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섭다, 아파서 겁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과거에 치과 진료를 하면서 아팠던 그 기억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그게 아마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시면서 유닛이라고 그러죠. 치료하는 의자에 앉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겁나서 어떻게 하노 하면서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크게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고 안심시켜 드리긴 하나 실제로 저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치과에 가서 그 유닛에 누우면은 겁이 납니다. 솔직히. 그래서 치과 의사인 저도 겁이 나는데 일반 보통 환자분들은 당연히 겁이 나는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치과 의료의 특성상 이 메디칼 쪽 의료보다 아픈 치료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많이 치료하는 것들을 보면 일단 메디칼 쪽은 가면은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고 약을 복용하든지 아니면 주사 정도 맞는 거, 피를 뽑기 위해서 피 뽑는 정도 해서 크게 아픈 진료는 없는 것 같은데 치과는 보편적으로 하는 진료가 사실 좀 아파요. 많이 아픈 경우는 마취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치아를 뽑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신경 죽인다 그러죠. 신경치료, 근관치료 하는 경우에 마취를 하고요. 또 임플란트라든지 그런 크고 작은 조그만 수술을 할 때도 마취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없긴 한데 그렇다고 모든 진료를 다 마취를 하고 하진 않거든요. 참을만 하다 싶은 진료들은 마취를 하지 않고 진료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스케일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썩어서 떼우는 경우는 마취를 하지 않고 그냥 합니다. 하면은 대부분 환자들이 아파요. 특히 스케일링 하면은 환자들 중에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통증에 대해서 또 사람들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 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별로 아파하지 않고 뭐 할만하네라고 쉽게 치료받은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아파서 뭐 다시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아픈 정도에 대해서 좀 느끼는 통증도가 다 다르고요. 실제로 제가 받아봐도 아픕니다. 그래서 아프지만 해야 되니까 꾹 참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료의 특성상 메디컬 쪽보다 좀 아픈 치료가 많다. 건 그런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없고 제가 이렇게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하시라고 이제 권하는 방법이 가능하면 치료하는 걸 보지 마라 그래요. 얼굴 위에서 기구가 왔다 갔다 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공포심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옆에 치과에 치료하러 가면은 소공포라고 수건처럼 생긴데 입만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이 뚫린 거를 소공포라고 합니다. 그거를 좀 쓰고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차라리 안 보면은 덜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치료할 때 일부러 딴 생각을 합니다. 집중을 다른 데를 하는 거죠. 치료하는데 집중하면 통증을 더 많이 느끼니까 그냥 재미있는 뭐 TV를 본다든지 뭐 그런 상상을 하면서 신경을 딴 데 쓰면은 아무래도 통증이 조금 덜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료하면서도 환자분들한테 다른 재밌는 걸 상상하시라. 그러면 좀 덜 아플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뭐 그게 또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기계음 있잖아요. 치과에 오면은 손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하이스피드나 로우스피드 어떤 스케일러 같은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기구에서 나오는 그 모터 소리 기계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귀 옆에서 막 울리니까 이 기계음 자체도 환자분들한테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또 공포감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무서워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분인 것 같고요. 환자분들은 정말 이 아픈 데 대해서 겁나거나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치과에 가시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마취를 하고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특효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치과 진료비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마 보험이 안 되는 진료가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험이 되는 진료 있잖아요. 치아를 뽑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떼운다든지 아니면 잇몸치료 한다든지 이런 진료는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진료비가 비싸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비보험인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교정치료라든지 교정치료는 뭐 제가 알기로는 뭐 한 500만 원 기본 하는 거 같고요. 다음에 듬뿍 씌운다 그러잖아요. 크라운이라는 그런 치료도 있고 다음에 틀니, 부분 틀니 또는 완전 틀니 그리고 임플란트 또 떼우는 것도 보험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뭐 검으로 떼운다든지 뭐 세라미로 떼운다든지 한 건 보험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일반 진료라다 보니까 비보험 진료다 보니까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한 개 치료하는데 기본 몇십만 원부터 해서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경우는 뭐 백 몇십만 원까지 해서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액수지요. 그래서 진료비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상태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탈이 안 나는 게 사실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양치 열심히 하고 1년에 한 번, 두 번 스케일링 하면 특별하게 고생해서 치료한다든지
진료비가 많이 들 일이 없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람이 살면서 그게 또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치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칫솔이나 치실이나 치간 치술을 활용해서 꼼꼼하게 양치하는 걸 평소에 그렇게 꼭 하시고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치과에 가시라고 스케일링 하면서 검진하시면 특별히 돈 많이 드는 진료까지는 안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치아보험을 들면 어떻게 된다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가급적이면 치아보험은 들지 말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아보험에 들어서 덕을 보는 분은 많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대부분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지 보험득 보는 사람들을 많이 못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험 들지 말고 차라리 그 돈 있으면 뭐 저축을 하시라. 그러면 저축한 돈으로 뭐 보철 치료라든지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도 남지 않을까. 그러니까 안 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험회사에서 되게 싫어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치과가 상대적으로 비보험 진료가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 차원에서 보험 확대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치과에서도 뭐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크라운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틀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급여화해서 환자분들이 부담을 줄여주는 게 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아닐까. 그 방법은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걸 하겠다는 국회의원, 그걸 정책으로 내주는 정당한테 투표를 하셔갖고 그분들이 당선되면은 법으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으로부터 많이 지원할 수 있던 우리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도 국가 재정으로부터 건강보험 지원금을 늘려갖고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 방법이 차선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제가 몸담고 있는 진보당에서는 반드시 그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좀 속임 같다. 속는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모르는 데 가면은 뭐 환자한테 또 속인다. 그래서 뭐 소개받아 간다든지 아는 치과를 막 찾아가고 뭐 그런 말씀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조금 씁쓸합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좀 자괴감을 느끼고 하고 우리 치과의사들이 전문직인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반성도 하면서 환자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환자분들이 좀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이 의료 영역이 전문적이다 보니까 일단 일반인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더라도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차가 고장이 나서 뭐 고치러 갔을 때 거기 계신 그 기술자분이 뭐 이거 고치고 갈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전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긴 하는데 오면서 느끼는 거는 이건 뭐 제대로 정직하게 했는 게 맞나 하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좀 찝찝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마 환자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본인이 의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치과의사가 뭐 이거는 뽑아야 되고 이거는 임플란트 해야 되고 이건 덮어 씌워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잖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런 좀 그 마음의 한구석에 과연 정직하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전문적인 영역인데 치과 의사마다 판단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으면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좀 복잡한 경우 또 애매한 경우에는
치과 의사가 약간 판단을 좀 달리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치아가 참 상태가 안 좋아요. 근데 어떤 치과에서는 이거를 뽑자 그러고 어떤 치과에서는 뭐 살려서 좀 쓰자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치과 의사의 그 경험이나 그걸로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저렇게 해도 가능한 경우에는 그 치과 의사마다 선택하는 게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좀 복잡한 케이스인 경우는 치료 계획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예를 들면 상담해 봤을 때 치과마다 이야기하는 게 조금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상대방 치과에서 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좀 치료 계획에 따라서 진료비가 좀 차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진료비 자체도 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서울이 좀 더 비싸고 대구와 경산보다 좀 비싸고 경산이 좀 싸고, 하여튼 지역적으로 진료비 같은 치료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임플란트를 한 개 한다든지 아니면 치아 한 개를 덮으시운 그런 치료를 하더라도 이 차이가 지역적으로 또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치과마다도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또 그 뭐로 하냐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또 약간 차이가 지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그 다양한 경우에 본인이 선택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치과마다 다르다 보니까 뭐 비싼 치과에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저 치과에서 나를 속인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린 치료 계획이라든지 또 뭘로 하냐에 따라서 그 치료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환자를 속인다기보다는 거기서 오는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치과에서 어떤 자세한 그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하시면은 그 치과에서 진료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이상하다, 좀 이해가 잘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또 다른 치과에 가셔갖고 또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세하게 그 정보 들으시갖고 판단하시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뭐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보출이라든지 등등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오늘은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폭발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수칙을 중대본에서 많이 요구하시는데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좀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